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봅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일단 2% 떨어져서 마감이 된 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 5월 6일 월요일인데, 자, 5월 6일 월요일 날은 이제 한국 시장으로서는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쵸? 뭐, 특히나 반도체 쪽에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대만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시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미증시 상승분을 반영을 한 그런 주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대만의 주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1.2%의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대만에 다들 아시다시피 TSMC가 있죠.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분야는 달라요. 그 분야가 다른 구간에서 핵심 기업이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근데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분야가 다르더라도 이 단계별로 진행하면 전부 다 한 분야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미국 3등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미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 이렇게입니다. 지금 딱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설계를 맡아서 합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대만 쪽으로 넘겨요. 대만 쪽으로 넘기면 대만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설계도에 맞게. 자, 그러면 여기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넘어와서 생산을 하는 기업이 TSMC예요. TSMC. 물론 한국에도 삼성파운드리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 TSMC의 조금 앞선 기술력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반도체 분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 건 비메모리 분야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오면 한미반도체는 장비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설계를 해서 대만으로 넘기고 대만에서 생산을 해서 바로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장착하고 완제품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완제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원래 있던 그 위치보다 훨씬 더 높아진 위치가 발색이 된 게 AI 시장이라는 거죠. AI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ASML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미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설계도가 넘어와서 대만에서 찍어주는데 대만에서 장비를 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를 만들기 이 장비, 그쵸? 찍어주는 장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만들어요. 이건 ASML이에요. ASML. 그래서 ASML이 슈퍼리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ASML 장비가 아니면 지금 앞선 공정에 대한 부분이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는데 그게 HBM 때문에 그렇죠. 원래 HBM이 없었던 기술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HBM이 필요하게 된 건 AI 반도체 시장에서였고요. AI는 기존의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인터넷의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AI라는 거대 그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이 학습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고 조합해야 되는 것들을 직접 조합해서 도출해 줍니다. 그러려면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23년 그리고 24년도에 썼던 거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TSMC보다 메모리 반도체 쪽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HBM3, HBM3E 이런 식으로 앞서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는 하지만 추론 쪽으로 넘어가면 학습을 해서 빠르게 학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고 기존에 있었던 학습된 내용을 누가 더 빨리 불러와서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는 제2의 ASML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SML이 없으면 지금 앞선 공정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HBM에 대한 단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빗대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 내용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팔고 나와서 다시 다른 쪽을 가야 된다. 다른 쪽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내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반도체 내에서 놀지 않으면 바이오 쪽까지는 오케이. 물론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큰 구조로만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조선이나 이런 쪽 지금 시세가 강한 쪽들,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거지, 아예 동떨어진다 싸게 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제가 왜 보는지 알고 있겠죠.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이고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진짜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를 다시 다음 구간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되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잡아서 매수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시세를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게 왜 그런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을 하고요.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늦게 뜹니다. 자, 그러면 23년 3월 달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주가가 여기 대략 한 6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거의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실적이 좋아졌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 되죠. 분기 실적, 2분기 실적 100억, 3분기 실적 안 좋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184억으로 갑자기 점프했죠. 그리고 1분기 실적, 올해 1분기 실적이 287억으로 급증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와서 올해 예상된 실적이 2200억 가깝게 잡혀 있다는 건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던 2021년, 2022년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 한 2배 이상 성장폭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상하게 이 2천억인데 지금 주가 상승, 자, 실적 최대치에서 보면 한 100% 정도 실적이 상승했는데 여기 주가 상승폭은 2,200억, 그쵸? 실적의 증가폭은 2,200억, 한 100% 정도인데 주가 상승폭은 한 10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주가는, 즉 오르는 주식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있는, 우리는 어차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을 사면 시간 투자해야 되지, 시간 투자해서 잘못되면 손절해야 되지, 손절해서 하면 시간도 손실이고 돈도 손실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애초에 비싸게 사는 걸 인정을 하고 주식을 보자.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실적의 증가폭을, 실적이 절대적으로 한미반도체 1,000억 벌었대. 그리고 나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빠져. 이런 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하는 폭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87억까지 늘어난 실적, 1분기에 늘어난 실적은 HBM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향도 클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감산을 하면 기본적인 메모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 납품해, 삼성전자에서도 HBM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TC 본딩 장비가 필요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HBM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그쵸?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패키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패키징 쪽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앞단에서 진행하는 소재 쪽 그리고 전공정 쪽이 전공정이 웨이퍼 쪽입니다. 이쪽이 더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쪽은 어느 정도 기술의 안정화가 일어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미세화 공정, 그쵸? 같은 웨이퍼에다가 미세화 공정을 해서 한 웨이퍼에 어느 정도의 수율을 뽑아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웨이퍼를 사용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야 그게 마진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율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한미반도체나 ASML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HBM을 그 후공정에 대한 장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하이닉스에서 공장을 짓는 부분이나 그리고 24년 말까지는 HBM에 대한 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그 뒤에는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뭐 1년, 2년씩 더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랑 맞물린 게 뭐예요? 금리에 대한 영향이라는 겁니다. 금리. 그렇죠?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장세로 인해서 주가 나스닥을 포함해서 한국 시장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특정 종목만을 강세 구간으로 만들어내죠. 그게 뭐예요? 반도체와 바이오예요. 그렇죠.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와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다른 쪽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쪽만 딱 집어서 올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 흔히 얘기하는 그 펀드 자금들, 헤지 펀드 자금들, 사모펀드 자금들 이런 쪽은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디? 잘 되는 쪽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야, 반도체 뭐 지금 뭐 하고 뭐 바이오 지금 뭐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잘 되는 쪽으로 돈이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싼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HBM이나 AI 반도체 쪽에 증설이 되는 부분 그리고 팹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장비가 납품될 수 있다는 부분. 거기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HBM 장비가 한미반도체에서 하는 TC 본딩 장비밖에 없냐. 그리고 HBM 4로 넘어가고 이랬을 때도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사용이 되겠느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ASML의 장비가 왜 비싸고 비싼데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ASML은 그쵸? 슈퍼 을이라고는 하지만 고객사들 TSMC나 삼성파운드리 여기서 생산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실제 현업에서의 나오는 문제점들을 ASML에서 수집해 가고 즉 ASML에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쪽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ASML보다 더 나은 성능의 장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TSMC나 삼성전자에서 그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TC 본딩 장비가 지금 들어가서 HBM을 생산하고 있는데 잘 구동이 되고 잘 작동이 되고 수율도 비교적 하이닉스에서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수율을 못 잡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가 아닌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도 한미반도체의 샘플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샘플이 넘어왔을 때 테스트를 해보고 정확하게 최소한의 수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면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빅데이터까지도 한미반도체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독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쪽에 대한 장비 점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어차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죠.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안정적인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꾸준하게 오르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까지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실시간 타점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실제 꾸준하게 그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DI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죠. 그렇죠? 뭐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이런 상황이 진행됐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근데 여기 시장감에서 선익시스템 이때 4월 26일 상한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8시 49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채널 성장과 함께, 그렇죠?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여기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건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다. 한미반도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도 그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을 알아야 되고, 그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계좌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래도 조정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조정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